뭔지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하고, 그다음에 특허에 대한 작성, 기본적인 작성하는 방법, 그 실습도 조금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다 그냥 포맷 깔끔하게 하고 오셨을 테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간단하게만 지난달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다시 제가 저기 반복을 해드릴게요. 특허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어요. 특허가 뭐냐면 반드시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순수 창작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고도하냐 고도하지 않냐에 따라서 특허냐 실용신안이냐, 그 다음에 물품이 나왔으면 물품의 디자인 모양이 디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름이면은 이제 상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들은 특허가 중요하지만 디자인 회사는 디자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특허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나 뭐 상표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총 4개로 이루어져 있고, 뭐 그 밖에도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특허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저촉되지는 않지만, 특허 갖고 있지 않은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그걸 잘 판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제조해서 판매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꼭 특허가 아니어도 걸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일단 특허 서류 이제 문서가 있는데, 이게 전자문서고요. 일단 요거를 좀 봐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요거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발명에, 그러니까 막 특허를 할 때는 크게 큰 어떤 중요성은 없지만, 특허를 정말 권리 획득을 원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된다고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목 부분은, 우리 과제는 제목이 길어요. 막 뭐뭐 하는 뭐뭐를 통해서 어떻게 뭘 달성하기 위한 뭐저쩌고 해가지고 막 한 3줄씩 나오는데, 특허 명칭은 길면 손해예요. 반대로. 여기 보면 뭐 고기능성 및 고신축성 본딩 신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기능성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은 이게 이 제품에 대해서, 신소재에 대해서 고기능성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고신축성도 마찬가지고요. 기준이 없어요. 이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명확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면은 거절 나옵니다. 예. 특허는 무조건 다 명확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신소재 자체가 갖는 특징,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을 갖는 소재, 섬유 소재,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야 돼요. 기능성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접어가지고 이거는 고기능이다, 저기능이다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신축성이 포함된 어떤 섬유 소재, 섬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간략하게 쓰는 게 좋아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 로열티 문제에 있어서 이 청구 범위를 작성할 때 뭐뭐에 있어서라고 제한을 두고서 들어가게 되면, 그 있어서라는 부분은 다 남들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일부를 개량한 거가 되기 때문에 로열티를 선정을 할 때도 감점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구 범위 좀 이따 볼 건데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발명의 명칭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과제에도 있는데, 우리가 이 특허를 내야만 하는 어떤 이유, 그러니까 이유라는 얘기는 전에 이러이러한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 산업군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뭘 만들어 놨다. 이제 이거에 특허가 되기 때문에 이 기술 분야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디테일하게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그 대신에 문제점은 강하게 어필하는 게 좋아요. 어거지 뭐 물론 심사관들이 봤을 때는 요 종래 기술 부분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지 않아요. 심사할 수 있는 뭐 약간 참조 가끔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한된 인력 가지고 많은 사건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기술 분야가 그러니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기술 분야는 산업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소재는 뭐 예를 들어서 본 발명은 고기능성 및 고신축성 본딩 신소재에 관한 것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저쩌고 하는 어떤 이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어디 속해 있는 그 산업군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적는 부분이죠. 이게 우리의 효과나 목적에 상반되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내용들을 기재하기 때문에 목적과 효과가 딱 명확하게 정해지게 되면 오히려 이걸 쓰는데 더 쉽겠죠. 반대로 쓰는 거니까. 요걸 먼저 쓰시면 목적이나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지금 여기 잠시만요. 여기 보면 세문서를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특허 출원서 해갖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지금 옛날 버전 같은데요. 예전 버전. 이 프로그램이.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나오네요. 요즘에는 이 발명의 내용 말씀 아까쯤에 있었는데 그냥 하죠. 뭐. 지금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 특허하고 유사한 특허가 뭐가 있는지 참조 문헌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하셔갖고 우리 거 특허하고 조금 비슷하다 싶은 내용이 있는 부분은 여기 기재를 하시고요. 너무 비슷한 걸 넣는 것도 안 좋아요. 우리 게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같은 경우는 청구 범위를 사실 한 번 더 보통 반복적으로 써줘요. 여기다 뭐 문제점이 있었으면 뭐 본 발명은 뭐 상계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 청구 범위를 또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부분인데 대부분 다 넣어요. 그냥 이렇게 안 넣는 부분도 계신데 대부분 넣는다. 그러니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수단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적 부분이 해결하고 하는 과제는 앞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해결 수단은 청구 범위를 넣는다. 제가 좀 틀렸네요. 방향. 효과는 목적을 달성한 게 효과예요. 그래서 난 이러이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 효과에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달성한 게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써 뭐 어떤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이러이러한 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유사하다고 해서 목적하고 효과를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목적하고 효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라고 해서 원래 여기 도면을 넣는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특허는 지금 도면이 들어가지 않는 특허라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생략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성 부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그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바로 구성을 쓴 다음에 청구 범위를 작성하기보다는 청구 범위를 먼저 작성한 후에 요거를 하나씩 그 엘리먼트별로 풀어내요. 그러면 그 기재불비라고 해갖고 거절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어떤 글 자체가 좀 논리적으로 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청구 범위를 이제 먼저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특허는 지금 청구 범위 유예 신청을 해서 제출된 특허예요. 법이 바뀌면서 일단 번호는 빨리 따서 날짜는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명세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청구 범위는 나중에 작성해서 넣는 걸로 얘기를 해놓고 먼저 출원을 먼저 한 케이스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이 부분은 작성이 돼야 돼요.
심사 청구하기 전에, 아마 심사 청구하기 전까지 같은데 보통 한 1년 안에 여기다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안 하면은 무슨 보정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청구범위 작성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지금 협회 분들이 특허,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특허가 뭐 언어, 특허에서 쓰는 단어도 너무 생소하지 않고, 아니 생소하다고 해야 되나? 생소하고, 그 다음에 읽어도 생소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막 일본 잔재의 단어들도 많이 섞여 있고, 영어도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말해도 되는 거를 계속 꼬듯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누구나 쓸 수 있게 된다면 특허 사무소는 존재하면 안 되겠죠. 벌어야죠,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을 그렇게 써요. 지난번에 바카스 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카스 병에 대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용기라는 게 있었어요. 용기. 그 병이죠, 병. 근데 병일 수도 있고 병이 아닐 수도 있는 거를 다 그 권리 범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부가 개구된 용기예요. 그러니까 상부가 개구란 말 써요. 개방됐다, 개구됐다, 뚫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개구된 용기라고 써요, 보통. 그러면 한쪽, 아니면 뭐 일치기라고 하기도 하고 상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거는 좀 위치가 불분명할 때는 그냥 일치기라는 표현을 쓰고, 이 병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가 일반적이라면 그냥 상부라고 하는 것도 무관해요. 뭐 상부가 개구된 용기가 있고, 근데 이제 용기 그 개구된 부분에 보면은 나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똑딱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짰냐는 이제 종속항으로 빼는 거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잡아내는 거는 이렇게 작성이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 샘플로 보여드리고, 이제 실습하는 건 이제 다른 걸로 하는 걸 하시죠. 상부가 개구된 용기, 아니면 뭐 음료가 수용된 용기. 음료가 수용됐다는 얘기는 어딘가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뚫지 않고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용기. 상기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앞에. 이 상기는 이 마지막에 끊어지는 요 용기라는 단어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기, 용기에 개구된 개구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개구부, 이렇게 개구부나 개구부를 네, 개구부에 결합되는 뚜껑이죠. 네, 뚜껑을 보통 뚜껑을 안 쓰고 이제 캡이나 아니면 뭐 덮개 또는 뭐 마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건 다 이제 OR 개념입니다. 이거는 작성하는 사람의 어떤 취향이니까. 두 개의, 그 당시에 제가 그 바카스 병이 가장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뭐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뭐 여러 가지 답을 주셨는데, 뚜껑과 용기, 그리고 그 표면에 그 제품이 뭔지를 알리고자 하는 어떤 식별 표시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시킬게요, 일단. 그러면 상기, 용기의 표면에 부착이라는 거는 뭐 테이프로 붙이든 본드로 붙이든 다 포함된 단어예요. 부착된, 뭐 식별부라고 할게요. 식별부는 뭐 나중에 이제 종속항에다 풀겠지만,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뭔지를 이제 표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의 엘리먼트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 이제 문제가 있나 없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특허 작성되어 있는, 직접 작성을 뭐 할 수는 없으니까 보는 눈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제 강의는 진행되는 거고요. 우리가 볼 때 용기하고 이 캡하고 그 다음에 식별부로 이루어졌구나. 자, 그러면 이 바카스 이 병은 바카스 병뿐만 아니라 다른 뭐 그러니까 음료수 들어있는 어떤 병들 같은 경우도 이 범주를 과연 벗어날까요? 안 벗어나거든요. 어떤 500ml 생수병도 그렇고, 뭐 콜라, 뭐 캔 음료는 말고, 일단 캔 음료에는
달라요. 보시면 캔음료가 뚜껑이나 덮개나 마개가 있나요? 없어요. 캔음료에는 뚜껑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요 특허만 봤을 때는 이 용기와 뚜껑과 식별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료가 수용된 용기 해놓고 뭐 상기 용기의 일부를 개구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개구할, 선택적이라는 말이 꼭 선택사항일 때, 개구하든 안 하든 상관없으니까 선택적으로 개구할 수 있으며, 상기 용기의 둘레면에 부착된 식별부.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의자 가지고도 이제 의자 바퀴가 4개냐 4개라고 딱 지정해 놓으면 어떤 사람이 3개나 2개로 하게 되면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얘는 용기, 뚜껑, 식별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용기와 식별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범위가 얘가 넓겠어요? 얘가 넓겠어요? 아래게 넓은 거예요. 얘는 얘에다가 플러스 이걸 한 거잖아요. 뚜껑. 그럼 결국에는 2개 다 등록은 돼요. 근데 얘는 얘를 인용해서, 그러니까 이용해서 이걸 더 붙여갖고 등록 받았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얘는 얘한테 돈 줘야 돼요. 지금 삼성, 애플, 뭐 대기업들 전쟁 붙었을 때 보면 이런 원리예요. 누가 가장 청구 범위에 있는 내용을 적게 써서 등록을 받냐. 그래서 등록이 되면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애들은 다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얘는 당하냐?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 침해했다고 그래갖고 얘한테 돈 다 주면 얘는 더 이상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돈 주기 싫어. 뭐 만들어봤자 뭐 얼마나 이익이 된다고. 싫어. 그러면 산업적인 어떤 개발이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냉장고를 또 예를 들면 만도가 처음에 김치를 담아둘 수 있는 냉장고를 처음에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거는 별로 반응이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반응이 좋은 거죠. 그걸 보고 LG와 삼성이 이제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걔네들한테 만도 쪽에다가 특허 침해를 하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만도가 공격을 하겠죠. 돈 내라. 왜 내 걸 무단으로 썼어? 그럼 삼성, LG 아니죠. 그거를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편리한 기능, 부가적인 기능들을 그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만도는 처음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그 기술 개발을 좀 약간 게을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의 기술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 LG가 다 점유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 놓고도 나중에 삼성, LG한테 로열티를 받아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자들도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 저는 이제 기업에서 한 특허팀장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하나의 특허가 나오게 되면 다른 회사에서 그 특허를 죽이기 위해서 만도를 죽인 삼성, LG와 같은 전략을 써요. 하나 나오면 좋다. 그러면 그 둘레에 유사한 특허들을 한 2, 30개를 깔아요. 막 계속 개발해갖고 계속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김치 맛을 뭐 이렇게 상중하로 나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 구조로 보면은 지금은 옛날에는 김치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그 스탠드형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꺼냈잖아요. 꺼내기가 힘드니까 리프트식으로 주는 거예요. 김치를 할 때 그 통을 꺼낼 때마다 밑에 있는 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만도가 한 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맨 밑에 있는 거 꺼내려면 허리 아프고 했는데 다른 대기업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해 갖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만도는 그 특허를 쓰려면 그 사람한테 양해를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라이센싱이 되면서 서로 간에 그냥 쓰자라고 돌아가는 거죠. 그 먼저 만들어 놓고 나도 계속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삼성도 처음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나와줬을 때 후발주자로서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특허를 내요. 지금 서로 크로스 라이센싱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애플이 더 어떤 핵심적인 특허 이거를 만약에 삼성한테 허용하지 않으면
삼성은 이거를 거의 못 만드는 상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것들. 정말 그러니까 그게 뭐 길목 특허라고 하는데 그 길목 특허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래서 지금 보실 때처럼 이렇게 그 청구 범위가 짧은 게 잘 쓴 거다. 청구 범위가 길면 거기서 하나만 두 개만 빠져서 그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만 낼 수 있으면 얘가 먼저 출원이 됐다 하더라도 얘가 등록받게 되죠. 그러면 얘가 오히려 얘한테 돈 내놔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문제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신 작동은 돼야 돼요. 짧지만 작동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일단 요걸 가지고 자 구성을 갑니다. 이제 복사를 했어요. 요거 보면 자 여기다 보시면 이제 뭐 도 1은 어쩌고저쩌고 이제 해요. 뭐 도면은 뭐 도 1은 뭐 본 발명의 실시에 따른 뭐 음료수의 뭐 사시도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눈을 옆으로 이렇게 째려 보면 그 물체 자체가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옆에서 보이는 어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걸 사시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입체도 3차원으로 보는 도면 가지고 사시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사시도 뭐 이다. 뭐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뭐 설명하면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붙여요. 이게 스타일만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거의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파악할 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면서 업체들한테 좀 부족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도면이 들어가요. 밑에 도면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도면에 대한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심사관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설명하면 그래서 뭐 본 발명은 용기와 여기 용기가 있잖아요. 첫 번째 용기. 그 다음에 뭐 뚜껑과 여기를 뭐 간단하게 용기와 뚜껑과 뭐 식별부를 뭐 포함하여 구성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용기는 하나씩 이제 이 용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뚜껑에 대한 설명 다 하고 식별부는 다 하고 물론 그 설명 마무리에는 이 용기의 상부에는 뭐 뚜껑이 결합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 관계를 갖도록 쓰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이거를 다 그러니까 조립을 한 다음에 작용을 써줘요. 작용은 명세서라는데 보게 되면은 담긴 음료수를 뭐 먹기 위해서 용기 상부에 결합된 뚜껑을 뭐 반시방의 방향으로 뭐 돌려서 개구시킨 다음에 용기에 뭐 식별부가 잡혀 있는 아니면 또 뭐 용기의 상부를 잡고서 일정 각도 기울여서 뭐 섭취하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설명하고 나면은 이 명세서는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법위까지 됐고 이제 요약서라는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요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쓰기 어려우니까 보통 여기는 아까쯤에 본 발명은 뭐에 관한 것으로 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 쓰고 그 다음에 청구법위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공개된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거니까 좀 보세요라고 그냥 노출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요약서 밑에 보면은 이제 도면 해갖고 도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도면을 넣게 되죠. 그럼 말씀드린 대로 청구범위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려운 내용 가지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 어차피 작성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처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건을 어떻게 나누냐가 중요한 거지 그 말을 뭐 어떤 식으로 뭐 잘 쓰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물건을 나누는 거는 단일 품목일 때 예를 들어서 종이컵 같은 경우는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건을 이렇게 분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개 이상이 결합된 물건들은 우리 AS 가면은 한 부분이 고장나면 그 부분만 이렇게 교체해 주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교체 가능한
부분들, 용기하고 뚜껑과 식별 부는 다 뛸 수 있고 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체가 가능한, 별도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별을 나눠가지고 청구범위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똑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 말고 진짜 간단한 거. 지난번에 이제 바카스병이었는데 이번에는 바카스도 안 주네요. 자, 종이컵으로 하죠. 그냥 종이컵. 자, 종이컵이 더 간단해요. 이것도 부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건 별도로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는 없지만, 교체할 수는 없지만, 부분. 자, 이 종이컵은 한번 나눠보세요. 제일 기본적인, 직접 작성해야 돼요. 어차피 이런 기회는 거의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고, 종이컵 가지고 한번 한 5분? 네, 5분 정도 만에 한번 해보시죠. 덥네. 껐는데 좀 있으면 지금 온도가 낮아져. 이 조명 때문에 그렇구나. 더 뜨거. 요거 하고 그다음에 출원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권리관계 변경 신고하는 거, 그러니까 양수 양도하는 거를 오늘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시간이 꽤 갈 것 같아요. 보정하는 방법이 조금 네. 복잡한데 보정했을 때 이제 청구항을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특허로 해서 이렇게 하는 순차적인 방법. 오늘 보정서까지 할까요? 보정서는 어, 보정서까지 하면 좀 많아지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하죠. 뭐. 저렇게 작성한 다음에는 이제 보정 절차에 거쳐서 다시 제출하는 거죠. 그 아니요. 40개에 넣어가지고 아니요. 보정은 최초에 특허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FIN 핀 파일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게 최종본 파일인데 특허청에서 거절이 나온다든지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본 파일을 다시 불러다가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게 되면 수정 후에 저장. 저장 먼저 해야 돼요. 저장 먼저 하고 이제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핀 파일이 있고 나중에 보정을 하게 되면 요 두 개를 병합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그림 갖다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다른 부분들만 나오잖아요. 그게 HLZ 파일로 해서 다른 부분들만 보정서에 쫙 떠요. 그걸 가지고 전송을 시키게 되면 심사관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바뀌었구나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간 사건 부분인데
지금 일단 요게 빨리 끝나야 돼요. 네, 끝나야 이제 그거 부분들도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실제로 작성하는 게 대부분 우리 협회 위원님들은 작성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말고. 됐나요? 다 하셨으면 한번 말씀들 한번 해보시죠. 네? 아, 이 상관없어요. 뭐 잘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음료수가 수용될 수 있는 용기. 종이컵은 음료수가 물이 담기고. 네, 하나잖아요, 하나. 그럼 용기면 끝인데? 그리고 상기 옹기는 상부가 음. 개구가 열려 있다. 그러면은 일반 병 용기하고 차이점이 없잖아요. 얘는 그냥 열려 있고 뚜껑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아니 여기 프레임 같은 거 이렇게 프린트된 거 아 그리고 있잖아요. 식별부가 있다. 그러니까 유리로 되어 있는 용기하고 그다음에 종이컵하고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수용하지 않지. 예. 그러면 이 컵의 상단부는 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커링 시켜서 이렇게 말을 알아놨을까요? 그러면 이게 잡다 보면 이렇게 쑥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 잡아주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현대 우리가 사용할 때 현대 사회 사용할 때 이게 필수적이게요, 아니게요? 필수적이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거를 안 만들고 그냥 일직선으로 컵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게 잘 팔릴까요? 이게 잘 팔릴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수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닥면 같은 경우 이 바닥면하고 일체로 이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어떤 본드나 뭐 접착제나 필름이나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의 종이로 만들었을까요? 두 개로 만들었을까요? 두 개로. 그럼 두 개가 나와야죠. 바닥하고 그래야 아까 병 용기하고 차별화가 되잖아요. 병 용기는 바닥을 별도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짜여진 그 그러니까 금형 툴에다가 그 그러니까 고온의 유리 용액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해갖고 뽑아내는 거잖아요. 거의 압출로 뽑아내는 건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거의 압출일 거예요. 봉이나 뭐 이런 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출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두 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건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바닥면 종이하고 둘레면 종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둘레면 종이의 상단부에는 저렇게 어떤 빠지지 않도록 커링부가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리 그냥 뚜껑도 없고 식별부가 없어도 물건은 팔리잖아요. 얘는 그냥 종이컵은 다 아니까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식별부도 빠지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일반 유리 용기하고 종이컵은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들을 보실 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을 어차피 정책과제 쪽으로 일을 하시려면 이 특허나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발명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 요거 이렇게 됐구나. 그럼 자꾸 이제 그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쪽으로 대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업체를 갔을 때 이해도 빨라요. 맨날 생각하던 거니까 자주 생각하던 거니까 어차피 이걸로 우리는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뇌를 좀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비교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작성해 놓은 거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이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예, 저장하고 여기 보시면 옛날 버전이라 이게 근데 변환이 없네. 책이랑 벌써 바뀐 거예요. 아니야. 변환이 없네. 추론을 하려면 여기 있다. 야, 자, 도구 부분에 들어가면 XML 변환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변환이 돼요. 근데 프로그램이 이상해. 변환이 안 돼.
모르겠어요. 여기 변환을 누르면 변환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안 떠. 이게 지금 저기 바탕화면에서 불러오는 거. 아니요. 변환은 그냥 돼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변환이 안 돼요. 이게. 일단 뭐 그 변환이 안 된다고 일단 뭐 할게요. 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특허를 작성을 했어요. 뭐 막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다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서식 작성기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특허 명시 작성기고 서식 작성기가 없네. 없죠. 서식 작성기. 아까 이거를 깔으셨나 봐요. 이 서식 작성기하고 통합 서식 작성기가 요 두 개를 깔고 요거를 안 까는데 왜 전문가용 깔았다고 그러셨나? 모르겠다. 자, 서식 작성기를 보면 이게 좀 용량이 커서 까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이 안에 들어가서 한 번도 못 보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본인들이 한 번도 안 봤던 프로그램 내부를 들어가면 두렵죠. 왠지 이상하게 글씨도 너무 많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요거 하는 동안 잠깐만 요 까는 동안 요거 한번 보시죠. 자, 특허 문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새 문서에서 디자인 문서 한번 볼까요? 디자인 문서. 자, 디자인에는 무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는 거를 무심사는 뭐 벽지나 유행이 빠른 화장품 용기 이런 것들이 화장품 박스 용기 박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무심사예요. 그냥 서식만 맞춰서 방식 심사에 걸리지만 않으면 등록증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이제 사실 법적 권리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그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 봐야 이제 명확해지고 약간만 바뀌어도 바로 빠져나가요. 디자인은 권리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 등록 취소서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물품류라는 부분도 나와요. 이렇게 물품류. 디자인법에 보면은 디자인에서 보면은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분을 시키는 류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거는 이제 키포 들어가서 특허로죠, 특허로에 들어가서 이 물품류를 제품에 관련된 물품류가 몇 년인지 확인해서 쓰면 돼요. 그리고 대상 물품에서 이제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뭐 명칭, 이제 명칭이 되겠죠. 뭐 아까 종이컵, 뭐 종이컵에 예를 들어서 윗부분에 커링이 없었다면 커링이 형성된 뭐 종이컵 아니면 그냥 종이컵 이렇게 해놓으시고 설명은 디자인 설명할 때는 보통 뭐 재질은 뭐다, 어디에 사용되는 거다. 그리고 뭐 됐나? 바로 넘어가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고 요점은 가장 이 디자인에서 어떤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써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도면들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사시도가 1-1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깔리기 시작하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배좌우 평적, 그러니까 정면도, 배면도 이렇게 육면도에서 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도면은 총 7개가 들어가요. 참고도까지 들어갈 때 있는데 그 제품이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참고도를 넣습니다. 상표는 여기도 안 해요. 상표는 여기도 안 하고 아니요, 상표에는 이게 없어요. 없고 상표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제 공개된 거를 보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출원을 할 때는 이 화면에 내는 게 아니라 공개되면 그러니까 공고에 나서 등록이 되게 되면 특허청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아니 이런 화면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깔고 있는 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상표는. 네. 아까 목록에 있었어요. 목록이 있었나요? 네. 진짜요? 네. 그 밑에 게 상표.
어디 있나요, 상표가? 세 번째 상표 문서? 상표 디자인 문서. 요거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볼까요, 한번? 커버 우리 하는 거 같아. 아니, 이거는 상표는 여기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만 있고 없는 거. 네, 없어요. 없고. 예. 굉장히 열받을 뻔했네요. 근데 이게 왠지 컴퓨터가 그러니까. 요게 네. 요 설치를 저도 이제 수도 없이 해봤는데 네. 요 화면에서 네. 상당히 얘가 졸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쭉 가요. 기다려야 돼. 뭐 왜 안 되는 거냐, 뭐 막 못 기다리다 보면은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뭐를 내렸나? 아, 있다. 나 채팅창도 내가 내렸나? 모르겠다. 채팅창이 안 보인다. 이걸 왜 안 깔아놨지? 이렇게 막 특허 작성을 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협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XML 변화를 누르시면 허서 어디 간 거야 이거? XML 변화를 누르시게 되면 핀 파일 생성되도록 저장 위치가 지정이 돼요. 예, 저장 위치에다가 딱 저장을 해 놓으세요. 이제 그 핀 파일, 그러니까 HLZ 파일이라는 것도 형성이 되고 출원이 되게 되면 핀 파일이라는 게 출원되고 나면 날 때 이제 핀 파일 형성되는데 HLZ라는 파일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서식 작성기에서는 HLZ 파일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HLT 파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작성하는 거는 HLT. 변환을 하면 HLZ. 그리고 출원을 다 완료하면 FIN 핀 파일 이렇게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상표는 아마 그 업체 간단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직접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간단하지만 잘 모르니까 뭐 그럴 때 네. 간단히 설명하시면 제목 들어가고 이름 들어가고 문양 들어가는 게 상표 그 서식 작성하는 건가요? 그 보여드릴게요. 저기서. 네. 파리 마케팅 사모님이 그거 어쨌든 그거 해서 사모님 집에서 있으면 계속 그걸 받는다는 게 상표 네이밍도 지금 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달라 이름을. 그러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상표 네이밍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어렵지만 기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주는 것도 있고 이름을 지을 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정책 과제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상표 이름도 한번 짓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알아봐 줄 수 있냐 아니면 그때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갖고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지어진 이름 가지고 특허청 키프레스 가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할 땐 시간이 다 될려나 모르겠네. 일단 검색을 할 때는 그 검색어를 넣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래 걸리니까 잠깐 들어가죠. 키프레스.or.kr이고요. 자, 요게 요 화면 한 번도 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자, 여기 보면 왼쪽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있어요. 상표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넣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이걸 출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스마트 검색을 누르면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명칭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출원인 넣을 수 있고 번호만 알고 있다 싶으면 여기다 번호를 넣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라든지 뭐 출원 번호 뭐 이런 것들. 이게 상표 검색하는 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출원해서 공고난 거 제 회사의 상표 이름
워드 프렌즈. 네, 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 이름 써 있죠. 네, 워드 프렌즈라고. 그냥 이렇게 로고가 없이 그냥 이름만 냈어요. 그 로고가 넣어야 될 때는 이 이름이 식별력이 약하다 느꼈을 때, 이건 너무 일반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 아닌가 싶을 때는 식별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 로고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워드 프렌즈라는 단어가 검색을 해본 결과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고가 난 상태예요. 공고 나고 얼마 만에 그럼 공고 기간은 이 상표는 등록되면 안 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지만 2개월을 줘요. 2개월 동안 이의 신청 걸 사람은 거세요. 실제로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걸어 들어왔어요. 농협에서. 그래서 지금 심판까지 다 가 있어요. 지금 하나가. 이름이 지금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막판에 그 마감 2달 마감되기 3일 전에 들어왔어요. 농협에서. 자기네 거 상표하고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2달 내내 안심을 못해요. 특허나 뭐 상표나 디자인 이런 것들 보면 한번 등록이 되면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나라에서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관들이 만약에 인정해 줬는데 소송에 들어와서 만약에 그게 뒤집어지게 되면 심사관들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요. 심사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잘 뒤집어지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무효심판이라든지 뭐 보통 무효심판이겠죠. 등록 무효심판. 무효심판 같은 경우 별로 그렇게 건 사람이 아주 명백한 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잘 안 뒤집어집니다. 생각보다. 근데 워드 프렌즈라는 글자 모양이 틀리다든지 그러면 상관없어요. 다른 상표인 거죠? 아니에요. 똑같은 상표예요? 예, 샤넬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워드 프렌즈라고 발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모양이 바뀌어도 그냥 그건 그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성이라는 단어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뉴가 있어요. 상표는 뉴가.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모든 이름, 그러니까 제품 하나 가지고서 모든 제품에 다 사용되는 건 너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워드 프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28유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애들 유아용 품이에요. 유아용 뭐 그 퍼즐이나 완구 이런 쪽이거든요. 제가 그쪽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범위를 정해놓는 거. 그렇죠. 범위예요. 처럼? 예, 여기 보시면 상표 워드 프렌즈에서 여기 보시면 완구 세트, 고무 완구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요건 이제 28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28유로 지정해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류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류가 46류까지 있나 5류까지 있나 모르겠는데 35류부터는 이제 회사 이름들, 회사 이름이 업종별로 나눠놨어요. 45류까지인가 6류까지는 뭐 가공업, 뭐 제조업, 프랜차이즈업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눠놨어요. 그래서 상표는 물품의 이름과 그 다음에 회사 이름 이 2개를 다 포함해서 그냥 상표라고 불러요. 서비스표, 상표 이렇게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표, 회사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참 기네요. 타임이라 이런 데 옷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옷가게를 한다. 타임이라고 사용하기 좀 걸리는 거예요. 그 상표 이름이 타임인데 그 옷 가게 그러니까 회사 이름하고 제품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제품의 이름을 그대로 도용한 가게를 하면 걸려요. 상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타임 같은 용어 자체는 되게 흔한 용어죠. 샤넬은 이해가 돼. 근데 타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식별력이 있다가 이제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데, 얼마 전에는 하우징이라는 단어가 식별력이 있다라고 나온 경우도 있고, 홈은 없다라고 나온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심사관마다 좀 많이 달라요. 그거 가게를 샤넬로 보셨는데요. 그거 때문에 아까 지금 상표권 때문에 간판 내려야 돼요. 최소라니까. 그 주지 저명한 상표, 샤넬이나 나이키나 뭐 애플 이런 것들은 상표를 굳이 안 냈어도 다 걸려요. 주지 저명한 상표에 의해서 다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주지 저명을 그 우리나라에는 주지 저명한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삼성이 지금은 주지 저명 쪽에 들어간다 봐야 돼요. 근데 LG는 주지 저명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LG.
글로벌한 기업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지한 기업은 맞지만 저명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또 다른 거예요, 또. 예. 이게 상표가 되게 이게 난해해요. 판단하기가. 뭐 한화 이런 기업들 대기업이고 큰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크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중소기업이에요. 그냥 뭐 너무 시총도 너무 작고 그냥 뭐 그런 데는 그냥 저명도 안 들어가요. 주지도 안 들어가고 삼성 정도 돼야 애플하고 어느 정도 이제 어깨를 조금 나란히 하니까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잽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애플이 한 1000조 나옵니다. 1000조. 근데 삼성전자 200조밖에 안 나와요. 매출로 봤을 때는 삼성이 아마 더 클 것 같은데 시가총 주식으로 봤을 때는 애플이 훨씬 큽니다. 애플이 지금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애플하고 비교했을 때는 잽도 안 되죠. 삼성도 잽도 안 돼요. 네. 아, 오래 걸리네요. 협회장님이 좋은 컴퓨터로 바꿨다고 했는데. 예. 상표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특허 실용실험 화면은 또 비슷하죠. 예, 비슷하게 돼 있고요. 검색할 때는 키워드 우리 인터넷에서 키워드 검색할 때처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뭘 해볼까요? 지난번에 했던 그 버스 리프트 한번 할까요? 예, 버스 별표 이제 보통 별표로 많이 해요. 리프트. 그 다음에 뭐 레이저. 거긴 레이저가 있었어요. 그 특허에는 레이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면 엔진. 자, 엔진. 이게 엔진을 내리기 위한 구조였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해서 한번 떼볼까요? 아우 바로 나왔네요. 버스 엔진 정비용 이동식 리프트. 이 발명의 그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이거 제가 썼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등록됐다고. 예, 요거 갖고 잘 쓰고 계세요. 다 만들어졌다고 이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 특허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방법이 없다. 의뢰가 들어왔는데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영업하는 겁니다. 예. 일반적인 특허사무소에서 그 개발하는 의뢰가 들어오면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나갈 때 처음에 개발 의뢰됐을 때 5, 6, 700만 원 정도 불러요. 그리고 등록되면 그 금액 또 부릅니다. 중간에 뭐 나오는 거절 이유 나왔을 때는 뭐 대응비 또 달랄 수도 있고 그러면 작아야 1000만 원, 많으면 한 1500도 들어가요. 저는 아주 저렴하게 합니다.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이게 깔려야 뭐라도 진행하는데. 버스 리프트 레이저 엔진이라고 해서 별이라고 하고 요게 다 들어간 것들을 지금 검색하는. 그렇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뭐 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가로, 대가로, 중가로, 대가로 막 넣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럼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하실 때는 별만 두고 어떤 물품이 나왔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만 뽑아갖고 별로 묶으세요 그냥. 그러면 어느 정도 걸러져요. 요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걸러진 거잖아요 지금. 예. 뭐 3개니까 한 60개 나오겠네요. 맞나요? 60개? 80개? 예. 그래서 요 정도에서 찾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표는 한번 내면은 한 달 이내에 공개가 돼요. 예전에는 좀 몇 달 걸렸는데 지금 한 달 이내에 공개가 되고 디자인은 등록 결정이 나서 돈을 내야만 공개가 됩니다. 돈을 납부를 안 하면 공개가 안 돼요. 특허는 1년 반 있으면 자동 공개가 돼요. 조기 공개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난 이거 빨리 공개시켜야 돼. 그래서 딴 놈들이 하는 거 나는 못 보겠어. 빨리 이거 그것도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이 되거나 출원이 되고 난 다음에 보통 1년 반 후에는 무조건 오픈이 되는 거고 더 빨리 되면 더 빨리 이 말씀이시죠? 출원된 후에 1년 반이 기준이고 빨리 조기 공개 신청하게 되면 조기 공개 신청서를 내게 되면 신청서 수리됐을 때 이후로 공개가 돼요. 등록된 건 다 공개가 바로 돼요. 지금 등록된 거는 1년 6개월 이전에 등록되는 특허들 있잖아요. 걔는 공개가 안 돼요. 1년 6개월이 안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6개월 넘어가야 공개가 되는 거고 등록이 됐다고 그래갖고 바로 자기 걸 침해했던 업체한테 경고장을 발생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특허청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경고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개된 시점 이후로만 그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빨리 내봤자, 그러니까 경고장을 빨리 보내봤자 오히려 그 사람한테 회피할 수 있는 기회밖에 안 줘요. 빨리 나오는 건 요즘에 9개월 만에 나와요. 그러면 1년 6개월 전까지 신나게 써요. 그래서 1년 6개월 공개되기 바로 직전에 그 사업을 접어요. 그러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제품 괜찮은 거딱 보여요. 딱 보면 그대로 카피하고 1년 6개월 안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질문 있는데 아까 상표에서 예. 글자 모양이 틀린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성이라는 단어를 치면 굉장히 많은 게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글자의 디자인이 뭐 약간 좀 뭐 예를 들어서 굴림체 하다가 뭐 휴먼 고딕을 했다가 뭐 이런 것들은 아무 다 원래 갖고 있는 상표권자한테 다 침해가 되는 거예요. 치고 한번 볼까요? 예. 제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글자 모양만 틀린데 등록된 것 같아서. 과연 그럴까요? 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유 45류, 43류. 자, 여기 류 있잖아요. 구류. 거절됐다는 얘기는 구류에 앞서 출원됐던 뭐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다류로 출원하는 데도 있어요. 왕창. 그렇죠. 예. 뭐가 뭐야? 여기 있잖아요. 상품 분류. 네. 그래서 근데 아까 두 종류 때 물품과 회사 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물품이 이렇게 분류가 또 다 되고 회사도 회사마다 종류마다 이렇게 돼요. 분류돼요. 다. 예. 그러니까 섬유면 섬유 업종에 없으면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한자로 하잖아요. 한자로는 또 다르게 봐요. 영어로도 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은 내가 이렇게 하고 영어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한 방에 묶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가 여기로 한정돼요. 여기로. 어떤 사람이 영어 이름을 이렇게 표기를 안 하고 다르게 바꿨어요. 그럼 다른 거예요. 그죠? 얘는 YESUNG고 얘는 YAESUNG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건 분류표는 상표 분류표는 특허로에 있습니다. 예, 특허로에 상표 분류표가 있고요. 왜? 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어디 갔냐? 서식 작성기가 오른쪽. 밑에 좀 그냥 화살 더 내려보세요. 더 화살 더 내리고 조금 더 내리고. 아, 저기 있구나. 자, 기다려 볼까요? 조금만 더. 여기 있구나, 여기.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제 요게 요거 가지고서 이제 오늘 거의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아, 왜 이러세요? 나 바빠. 1시간 연장하세요. 이렇게 또 처음에 키면 이제 프로그램만 다운받았었기 때문에 나 퍼즐 만들어야 돼. 바빠라 지금. 요거가 이제 파일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저도 이제 제품 한글 버전만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영어 버전까지 다 나와서 이제 부지런히 찍어내야 돼요. 저희도. 요것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아까 상표였나요? 예. 이렇게 되고 분류코드 그럼 잠깐 보여주세요. 못 찾겠어요. 조회에서 IPC 조회 저기 보면 일단 잠깐 보세요. 그러면 PATNT 주어진 캐릭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자, 특허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일부러 아이고
다 왔어요. 예. 여기 특허로 이게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여기 보시면 분류 코드 검색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 자, 여기 상품 분류 코드라고 있죠. 예, 디자인 분류 코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분류 코드 있잖아요. 여기서 상품 디자인. 예, 그래서 상품 분류 코드를 들어가면 그리고 참고로 이 특허청 이 사이트는 이 출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바 프로그램이 필수예요. 근데 자바 프로그램을 깔다 보면 기존 프로그램들하고 충돌이 많이 나요. 그게 좀 단점이니까 그것 때문에 컴퓨터 막 뻥 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해서 이제 좀 깔라고 하시면 되고요. 류마다 이게 다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1류 그럼 이렇게 나오죠. 1류가 자 2차 전지용 뭐 분석 이렇게 류가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분류표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야, 이 정도면은 거의 같은 군의 분류에 속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류를 지정해서 넣는 거죠. 섬유 원단은 아예 없는데요. 없을 수가 없겠죠. 섬유 아무리 쳐도 없네요. 여기 있죠. 류에서 1류에도 1류 뭐 이렇게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기 뭐야 원단이라고 지금 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딱 규정되어 있는 단어들 딱 떨어지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좀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거의 됐네요 이제. 근데 아까 근데 특허청하고 키프리스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이게 여기도 왔다 갔다. 이 키프리스는 검색을 주로 하는 사이트예요. 뭐 해외 특허도 검색이 가능하고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는 돼요. 검색 위주고 이 특허로는 어떤 특허가 진행되기 위한 뭐 준비사항, 뭐 특허 고객번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통지서가 온 걸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방금처럼 분류표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특허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보고 싶을 때는 저기 특허를 이용하시면 되고 어떤 특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까 지나버렸는데 네. 청구항 작성할 때 그 문구를 되게 짧게 적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 적는欄이 없는. 요약서도 하고 도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다음 그러니까 아까 청구항 쓸 때 세 줄인가를 썼잖아요. 그걸로 네. 끝이에요. 청구항. 그러니까 종속항을 더 뽑아낼 건지 안 뽑아낼 건지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쓰다가 말고 예, 기본적인 거는 그게 다예요. 그것만 써도 된다는 거죠. 네, 네. 종속항을 안 뽑아내요. 네. 종속항 쓰는 방법은 좀 틀려요. 그때 뭐 근데 지금 그것까지 다 나가면 수업이 안 돼요. 야, 자 여기 보면 이제 출원 아까 그 특허 지금 여기 보면 HL 제시 파일이 안 돼서 여기 이거 있죠? 이건 디자인이고 이거 끄면 되나? 아니요. 그냥 꺼버렸네. 지금 아까 그 변환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 넣는 거를 생략을 할게요. 자, 사전 등록 서식은 이제 특허 고객번호 이제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서 예전에 지금 예전 단어로 보면은 출원인 코드라고 그래요. 요거는 특허로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특허로에 써 있는 내용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인증서 등록도 특허 고객번호가 나와야 할 수 있어요. 인증서는 본인이 쓰고 계시는 은행 공인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서까지 등록을 해놨고 특허 고객번호까지 부여 신청이 다 됐으면 이제 여길 들어오는 거예요. 사전 등록 서식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내 출원 서식. 자, 특허 출원서 여기 있죠. 상표도 여기 있고 디자인도 여기 있고 실용신안도 있어요. 자, 특허 출원서. 자,
무권리자의 출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아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뭐 변경 출원은 실용실안으로 출원했는데 특허로 바꿔야겠다. 특허 한 건으로 출원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특허를 몇 건으로 나눠야겠다. 다 나눌 수 있어요. 같은 날 출원된 걸로 나눌 수 있어요. 특허 출원 일반적인 이제 특허 출원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조금 왜 안 올라와? 너무 큰가? 너무 큰가 봐요. 환장하겠네. 자,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와요. 자, 나왔죠. 아까쯤에 이제 제가 변환을 시키게 되면은 HLZ 파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찾기를 눌러갖고 요거를 입력을 시키게 되면 요게 요 밑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파일 업로드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출원서. 왜 이렇게 또 속색이나. 자, 출원서. 여기 보면 좌우측으로 스크롤바가 없나? 없네요, 또. 여기도 입력란, 여기 보시면. 자, 특허 고객번호 아까 받아놓은 거 넣으시고, 이름 넣으시고, 혼자 출원했을 경우에는 지분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DB하고 이제 같이 저장해 놓으면 앞으로 그 번호만 갖고 쓰면 되는 거니까 같이 저장을 하시고요. 명칭일 때는 아까 내가 어떤 연구하겠다는 그 리프트 레이저 엔진 이렇게 아니요, 명칭은 아까 HLZ 파일을 거기 넣잖아요. 자동으로 들어가요. 예,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아까 그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 그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다 채워져요. 예, 다 채워져요. 그 다음에 여기 뭐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발명자 넣는 부분이에요. 아까 출원인 코드라는 부분들 넣고 그 다음에 발명자 성명 넣고 이거 똑같이 이제 이것도 입력과 사용자 DB에 같이 저장을 하세요. 특허 고객 번호는 출원자 번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원인하고 발명자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 번호는 출원자 쪽인가요? 아니요. 두 명이면 두 명 다 특허로에 들어가고 다 따로따로 받아야 돼요. 고객 번호를. 그래서 보통 출원인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A라는 사람은 발명자에도 다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근데 발명자가 여러 명이고 출원인이 회사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회사 거 하나, 발명자들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넣고 없는 경우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없는 경우는 여기 맞춰서 그냥 넣으면 돼요. 그 특허 고객 번호를 굳이 안 받아도 된다 이거죠. 회사도 들어가요. 아니 회사는 반드시 출원 번호가 저기 고객 출원인 코드가 있어야죠. 발명자는 안 놔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발명자 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그럼 여기까지 채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자 심사 청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겠다. 그러면 여기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 원래 그 업로드 시킬 때 거기서 심사 청구를 하겠습니까? 라는 그 멘트가 나오게 되는데 하실 거면 거기 체크만 예 하면 돼요. 안 하실 거면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체크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 그 파일이 업로드가 되면은 항이 몇 항인지도 나와요. 청구 범위 항이 한 항이다. 그러면 얼마 금액이 나와요. 그럼 면제 감면 대상은 출원인과 이제 보시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감면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면제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저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 유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끔 있어요. 저도 이제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출원 비용을 아껴드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거는
발명자가 이제 출원인하고 같은 경우 잘 안 보여서 글씨가 어딨지? 동일한 요걸 체크하면 70% 감면이 돼요. 그래서 10만 원이면 3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첨부 서류를 특별하게 뭘 넣어야겠다. 이 특허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대한 특허라는 걸 밝히기 위한 무슨 뭐 증거 자료 이런 게 넣을 게 있으시면 첨부서를 채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통은 안 넣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거 해당되는 거 뭐 미생물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해갖고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건 근데 출원인에서 네. 기업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회사랑. 네. 근데 출원인과 발명인이 틀린 거죠. 그렇게 되면 같이 들어가서 지분 50대 50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네. 그냥 여기 출원인에다가 이게 출원이었나? 아까 그 감면에서 네. 해당이 안 되죠. 두 명이 들어갈 때. 기업이랑 개인이 들어갈 때. 아니요. 그러니까 보통 발명자랑 기업 들어갈 그 중소기업으로 네. 이제 지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고 개인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개인이 끼어 있으면 그게 돼요. 때. 출원인과 발명 같은 걸로 다. 아니 같은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개 회사와 개인이 들어가잖아요. 발명자에는 회사는 못 들어가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네. 발명자. 그래서 사람 발명자를 넣어요. 그러니까 발명자는 법적 권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 했을 때 만약에 개인이 있으면은 개인에 따라서 예, 가격이 내려가죠. 예, 감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명을 하나씩 따따 넣으시면 돼요. 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되면 여기 전자문서 제출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근데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아무것도 넣은 게 없기 때문에. 자, 출원서 파일 저장하기가 있잖아요. BIB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저장이 되게 되면 이게 나중에 핀 파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출원서 관련된 내용들은 일반 특허사무소에 있는 여직원들이 이제 담당하는 부분인데 요게 이 특허 서류, 이 서식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집약적으로 해갖고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겠네. 예, 그렇게 저장해갖고 순서대로 그냥 뭐 여기 서류를 만드시겠냐? 오케이. 확인하겠냐? 오케이. 그러면 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넣어라. 넣고 그냥 온라인 제출 누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다 예식이에요. 예식 그냥 별거 없어서 이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질문 없으시면 이제 권리관계로 넘어갈게요. 여기다 커서를 놓고 권리관계라고 치시면 이 국내 중간서식의 공통 부분에 이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출원인 변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다가 이제 개인과 법인이 아니면 기업이 같이 가는 거. 이제 출원인 변경 부분이 있으시니까 눌러요. 지금 여기 밑에 원래 화면이 다 밑에까지 나오면 첨부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첨부 서류. 여기 지금 첨부 서류 클릭이 안 돼요. 안 보여갖고. 네, 첨부 서류까지 클릭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게 이제 자,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라고 있잖아요. 양도증 양식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그대로 긁어요. 긁어서 한글에 갖다 붙여요. 그리고 하나씩 씁니다. 자, 양수인은 원래 개인이 출원했는데 기업한테 넘긴다면 기업이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양도인은 이제 개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법인이면 법인 등록번호 쓰고, 그다음 회사 이름, 법인 등록번호, 뭐 개인 사업자면 개인 사업자 번호,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으로 그냥 하죠.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 그 개인 회사면 개인 회사의 대표자가 받는 걸로. 그래서 넣고 사건의 표시, 출원 번호가 몇 번이다. 특허 출원하는 거. 출원된 상황 후에요, 지금. 명칭 쓰는 부분이 있어요. 발명의 명칭을 써줘요. 이 양도증 서식은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이 같기 때문에 명칭, 대상의 물품, 이거 다 적어놓은 상품류까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 양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면
그 발명의 명칭을 쭉 써주시고요. 권리를 전부 양도할 거냐, 일부 양도할 거냐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권리를 일부 양도함, 전부 양도함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양도인은 이제 먼저 출원하셨던 그 개인 출원인이 되겠죠. 그분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씁니다. 양도일자 쓰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밑에다가 양수인 누구, 양도인 누구 해서 도장을 팡팡 찍어요. 여기 있는 도장은 다 출원인 코드 받을 때 썼던 도장을 가급적 써주세요. 예, 도장이 틀리면 꼭 문제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양도증을 이제 한글에서 만드셔가지고 요거를 다 PDF로 변환시켜 주세요. PDF. 예. 그리고 이제 제출인 이 나오잖아요. 제출인은 자, 특허 고객번호 쓰시고 성명 쓰시고 뭐 영문 표기 뭐 다 뭐 써도 돼. 이건 안 써도 되고 하는데. 예. 그래서 또 이제 저장 뭐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건의 표시 맞죠?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예. 그래서 출원번호가 몇 번이고 발명의 명칭이 뭐다 쭉 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오늘도 지금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를 해주고 왔는데 딴 데를 여기서 이렇게 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뭐 2016 그다음에 0059874 이렇게 했어요. 해놓고 여기다가 발명의 명칭을 뭐 대한민국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입력을 누르잖아요. 왜 다 나와? 안 나오는데. 보통 맨 마지막 글자가 잘려요. 희한하게. 이게 오류거든요. 그럼 여기 원래 좀 더 길게 해볼까요? 내 건 다 잘리는데. 대한민국을 위하여 살아보자.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입력을 딱 누르면 아 이거 다 나와 또. 잘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엔터를 하세요. 그래야 안 잘리더라고. 희한하게 안 잘리더라고요. 변경 전은 이제 처음에 출원해서 등록 출원 번호를 갖고 계신 분, 개인분, 그리고 변경 후는 이제 그 기업이 되겠죠. 지분을 안 쓰셔도 2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50대 50으로 인정을 해요. 이 지분에 대해서. 지분이 많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지분은 어떤 용도냐면 어떤 사람이 이 어떤 발명을 했어요. 이 발명에 대한 지분을 이제 회사하고 자기하고 이제 50대 50을 가졌어요. 근데 회사가 이 특허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만들어진 거에 대한 이 특허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특허를 가지고 돈 번 거의 이익금 중에 50%를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50%는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지 저 지분이 뭐 몇 프로 다 해갖고 모든 다 판 거에 대해서 뭐 그 돈을 다 갖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저 지분은 사실 크게 별로 그렇게 중요할 땐 중요한데 만약에 그러면 1대 99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변경이 가능해요? 다 되죠. 쓸 수 있는 그럼요. 예. 그럼 회사가 99 가져가고 개인이 1% 가져가면 그 특허 이용해서 번 전체 금액의 1%만 개인한테 주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지분 관계도 잘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경 원인이 있잖아요. 여기 상속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부 양도를 할 것이냐 일부 양도를 할 것이냐 아까 출원인을 2명으로 그러니까 50대 50을 간다는 얘기는 일부 양도고 전부 권리를 하겠다면 이제 전부 양도가 되는 거고요. 뭐 전부 양도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첨부 서류 넣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그 등록되기 전 그냥 그 출원인을 변경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저기 그 출원인 그러니까 먼저 개인이죠. 개인의 인감증명서 양도증에 찍혀 있는 도장과 같은 인감증명서를 준비를 하세요. 뭐 특허청에서는 뭐 도장 생략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일단 그냥 FM으로 하자고요. 그냥 그러니까 도장을 그러니까 꼭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건 아닌데 맞추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냥 인감증명서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양도인 인감증명서라는. 그렇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그 저기 뭐지? 그 출원 그러니까 이 서류를 내보낼 때 여기 전자문서 제출 있잖아요. 이 서류를 내보낼 때는 양도인 것만 있으면 돼요. 양도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등록이 된 특허를 이제 권리를 나눠 갖기 위한 건 또 달라요. 지금 서식이 지금 여기서 등록 서식이 있던가? 너무 먼데.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등록할 때는 그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공인인증서. 권리를 특허를 이전할 때는 둘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받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받는 사람의 이제 받기 거꾸로 되는 거죠. 받는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다 양식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뭐 한두 번 하다 보면 금방 하시게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건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도장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사건 번호를 넣는다든지 발명의 명칭을 넣는다든지 할 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보통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몇 번 실수했어요. 그래서 빠꾸 맞고 막 그랬는데 요 서류를 넣게 되면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특허청에서 수리될 때까지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걸려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거를 진행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 번호를 가지고 특허청에다가 전화를 하세요. 1544-8080에 전화하셔가지고 사정 얘기해서 빨리 좀 해달라. 담당자 누구냐 이렇게 요청해서 하게 되면 하루면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지난달에 이 강의 세미나 이제 준비하면서 사업계획서의 핵심 과제 기준으로 해갖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특허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원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돼. 그것만 하루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 여기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정책과제를 지금 뭐 몇 개 회파를 통해서 같이 하고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배우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직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는 거고 특허는 오래 했었어도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정책과제가 선정되기 위한 어떤 자신감은 저도 아직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협회장님 통해서라든지 뭐 계속 저도 이제 여쭤보면서 할 건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지금 뭐 보통 남선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책 과제로 하기 위해서 핵심 과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직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오픈을 안 했는데 그런 거 원래 띄워놓고서 이제 자료 배포는 안 하고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궁금하잖아요. 사실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이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원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돼. 그것만 해만 아이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 안 돼요? 아, 왜 이러세요? 저희 스터디 그룹 있는데.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채팅창이 어디 갔어요? 난 채팅창이 안 보이네. 어디 있는지. 그걸 알아야 질문 들어온 걸 받을 텐데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거예요? 지금 화면이 안 떠요. 안 뜨네. 안 뜬대?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요. 없어요? 이거 아니죠? 아니에요. 화면 옆에 이렇게 뜨는데 채팅창 화면. 예, 여기 채팅창이 없어요. 아프리카 TV 쪽에서 떴는데. 카메라. 끝났나? 멈췄네? 끝나지 근데 여기 지금 화면이 멈췄어요. 뭐 다른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들어도 잘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그래 알겠어 그냥 이거 이제 그냥 계략적인 것밖에 막상 대처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나는 지금 청구항하고 청구 범위하고 아까 밑에 한 것도 그게 위에가 뭐지 큰 게 뭐지 그 아까 종속하게 할 때마다 돈 따로
예, 예. 막 기억이 안 나. 첫날 했을 때는 아예 이게 작성하는 거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근데 또 그거를 반복하기가 시간상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그건 예. 이번이 이제 처음에는 기초였고 지금은 이제 중급 활용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앞에 거를 다 이렇게 가져오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보지 않으면 막트코드 어떻게 보면 한 번만 한두 번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트커 낼 때는 지금 우리가 막트커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왜냐면 그 사업 계획서하고 연관된 그럼요. 거라서 막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는 눈이 있어서 얘기를 고객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무조건 돈 많이 받아줄게요. 그건 무슨 사기꾼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려면 그 사람들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 얘기하게 되면 안 돼요. 못 이겨. 근데 이 특허 관련된 뭐 보는 눈이라든지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럼 깊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대화가 되고 설득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아무래도 과제 따오기 위한 성공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협회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맨날 특허 중요하다 하는데 특허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안 된다 이거예요. 문대님이 끝났죠?